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서 수급에서도 체크했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며 오늘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3분기 전체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올랐고요. 증감률을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그리고 64%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적에는 일회성 비용인 엔진 비용 이 1,561억 원을 반영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를 반영하고도 너무나 뛰어난 실적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호실적의 주력에는 바로 방산산업의 호실적이었습니다. 넘어가서 방산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방산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무려 11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8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떼놓고 수출액만 체크를 해보니까 직전 분기 대비 177%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 앞으로 4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까지 내놨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은 4가지로 총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이 양산사업 매출의 계절적 증가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K9의 자주포 매출이 이번 4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무에 대한 납품 본격화, 그리고 호주 쪽의 수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비싼 우리나라 무기 잘 팔 수 있다라는 수주 모멘텀이 4분기에도 탄탄하다라는 건데요. 이를 반영해서 이번 4분기 1분기 매출이 8천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이를 능가하는 영업이익을 4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23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2%, 62%의 성장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가이던스까지 내놨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은 방산주의 시세도 좋습니다. 흐름이 좋은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방산 기업들의 시세 일제히 다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실적을 발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 강세 보이고 있고 STX 12%, 코콤과 퍼스텍, 현대로템 각각 5%, 4%, 2%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도 뛰어났는데 4분기는 더 좋다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외에 방산 기업. 그렇다면 앞으로도 좋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주가 다시금 장 초반의 흐름을 거의 되찾고 있습니다. 8.9% 오른 11만 원 선 가까이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10월 23일장부터 기관의 매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방산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방위산업 그 상장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쟁이 발발했던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기 그리고 지난달 초에 발발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전쟁 이후에 그 시가총액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후에 관련된 방위산업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7%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개별주별로 보면은 뭐 아주 주요 방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 주가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대로 지금 주가가 많이 크게 올랐거든요. 네. 특히 이제 로키드 마틴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건 지금 현재도 미국과 해외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최고급 사양의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생산력들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그와 함께 뭐 노스루크루만 같은 미국 그 방산 기업도 볼 수 있는데 역시 주가가 뭐 20% 가까이 오르는 아주 쾌조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전쟁이 발발을 하면 무기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대감 속에서 실질적으로 최근 뉴스들을 보면 미국 국방 예산의 증가에 대한 소식, 더 디테일하게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안보 관련된 예산들을 의회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고 지금 이제 상하원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그 신임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중동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 트럼프를 아주 가까운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신임 하원 의장이 돼서 그쵸. 이스라엘 관련된 지원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어떤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어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업체들의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예상 기대되는 부분 월가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방산주들의 투자 의견, 뭐 주가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상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방산주 움직임은 어떨까요?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방산주가 굉장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당시에 보면 항상 테마적으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쉽게 따라가기는 어려웠던 시장이 좀 연출이 됐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엇갈린 것 같거든요. 임순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현재 뭐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는데 뭐 국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이스라엘 만약 국내에서 뭐 수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수출하는 상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방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지금 뭐 올 상반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회사에서 하나 디펜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이나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천군 관련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K2 전차에 아마 매출이 잡히면서 아마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듯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신 이제 중동 관련돼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을 했을 때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게 조만간 이제 큰 뭐 거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 그 방어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관련된 기업들로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수주가 계속해서 그 방산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럽은 최근 계속해서 많이 나온 국가가 이제 폴란드고요. 중동은 사우디, 그러니까 사우디마 하면서 이제 국방 예산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네요. 예, 재미없나 봐요.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산 관련한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니까 항공과 방산 부분에 있어서 방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네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방산이 주목받은 것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작년부터도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방산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은 하나에어로 시스템의 자회사가 있죠. 상장돼 있는 회사가 있고 하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방산 매출이 7천억 정도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반기 기준 방산 쪽이 매출 기준으로 2조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게 중복 더블 카운팅 되는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지금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운데 있어서 실적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볼 수 있는지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만 조금 실적이 부진한 모습인데 지금 제가 이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과 비슷하게 수주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수주 금액도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주 산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주가의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아, 약간 텀이 좀 길죠. 텀도 굉장히 길고 좌초되는 경우도 굉장히 아, 많죠. 중간에. 그리고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에서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산을 구매하는 나라에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의 자본금이
15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 40% 정도, 그러니까 6조 정도만 이제 빌려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폴란드와 사우디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폴란드 쪽에서 2차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대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산주라는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인 특성상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방산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들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미국 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무기와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쪽의 제품보다는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수주가 잡히고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수출입은행 관련해서 이 대출을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그 상한선을 좀 높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고삐가 풀어질 수 있다, 조금 더 이 창이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다.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거든요. 리스크가 있죠. 네. 돈을 못 받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 예. 심하게 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산주를 길게는 좋게 보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이 무기 체계라든지 이 물자에 대한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방산주 올랐을 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올 초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좀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요것도 약간 어렵고 애매한 그런 구간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산업의 그 특성상 그런 리스크들이 늘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어떤 그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뭐 뒤집어진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 올라가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달라졌죠. 우리가 변방에서 메인으로 갔죠. 메인으로 갔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평가를 얻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방산이 지금 그런 기로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그래 왔어요. 하지만 방산 수출이라는 게 이제 수주 과정에서는 여러 이제 전략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를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안타깝지만 어쨌든 꽤나 큰 규모의 전쟁들이 이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 무기 체계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술력이라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거의 선진국 대비 기술력도 많이 근접하게 쫓아가는 상태고,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오세아니아국의 일부 국가, 남미 국가 이런데 이제 주로 그 판매처였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까 중동, 사우디도 얘기했지만 중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메인 국가들로 이제 판매처가 확대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책 수혜주라는 것도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수출입은행 얘기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수출입금융법에 세출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특별 예외를 허용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 모멘텀도 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방산 수출을 자기 임기 안에 세계 4대 뭐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저는 또 하나 우리 무기 체계가 갖고 있는 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 정도의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하기에는 뭔가 수치가 맞지 않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우주산업의 뭐 예를 들어서 고등훈련기 같은 네. 이런 거는 미국이 안 해요. 이런 거는 저희가 로키드 마틴이랑 전략적으로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고, 뭐 K9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도 굉장히 독일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이제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거고, 네. 분위기나 전체적인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실적에서도 드러났지만 실적에서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보셔야 되고, 마지막
무기는 납품이 아니라 납품 후에 유지보수 체계가 되게 길어요. 아, 그러면 거기에 또 추가적인 그렇죠. 매출이 발생하겠군요. 예, 그런 것까지도 좀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투자 관점 포인트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업이지만 네. 길게 보면 새로운 네. 네, 우리 패러다임을 가마솥 열 수 끓이듯이 있다. 지근하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네, 업종이지 않을까 방산의 싶습니다. 굉장한 진심인 우리 손석우 교수님께서 쫙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뭐 UDT나 그런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아, 장교 출신인데요. 네. 제가 이제 방산 관련된 예전에 취재를 많이 하면서 네네. 전투기 공장도 가보고 뭐 현지 이스라엘 그런 방산업체도 가보고 하면서 그렇군요. 뭐 나름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좀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료를 지키셨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또 괴리가 생길 뻔했는데 아, 네, 또 전방에 훌륭하십니다.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산주 이야기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은 중동 분쟁 확산 여부에 주목해보자. 손석우 고수는 증가하는 안보 위협 그리고 무기 수요는 우상향 중이다. 이재규 고수는 장기 성장과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테이버 고수는 글로벌 수요 증가가 숫자로 증명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2회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